안녕하세요. 유정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싸우지 마세요! 경찰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싸우지 마시고 진정하십시오! 지금 나라가 경찰과 국민, 임차인과 임대인, 의사와 환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여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적인 어떤 환경이라든지 정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런 테두리에서 우리끼리 반목하고 다투는 이런 모습 원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경찰도 국민이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국민입니다. 경찰분들이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어떤 악의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우리들 사이를, 국민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10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현재 잘 안 맞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요 며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민경욱 의원님과의 인연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과거 미래통합당, 그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저는 법률 자문을 해왔는데 민경욱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전 의원님이시죠. 국토본 대표인 민경욱 현재 대표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그 미디어 쪽 그 특별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저는 거기 법률 자문을 했었고 그렇게 인연을 맺었었는데 근데 사이로 총선이 터졌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이로 총선이 터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렇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여러가지 증거를 모아보니 충분히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국토본의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지역구 소송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변호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거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아시죠? 그냥 공직선거법상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런 증거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단수 소를 제기했을 뿐인데 저 여자는 혹은 저 남자 변호사는 민경욱을 대리한다, 아니면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을 하고 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런 프레임은 누가 씌웠을까요? 문재인. 저희가 공직선거법상의 정당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변호사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것도 거의 지금 2번째인가 3번째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럴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충분히 쉬셔도 되는 분인데 왜 이렇게 피켓을 들고 깃발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하등의 이런 이유가 정말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이 추운 날 아스팔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극우 아스팔트 태극기 군단입니까? 우리가 태극기입니까? 극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 여기 계시는 경찰분들도 그냥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며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블랙 시위 하시는 분들도 모두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욕하고 왜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싸워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서로 계속 싸우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원래 저는 너무너무 많이 떨리고 하는 사람이어서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지만 이렇게 자유발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싸우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있어서는 수소법원 즉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작년 2020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변론 기회도 열리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이현주 지역구 변론 기일이 잡혔죠. 그런데 이현주 지역구가 여태까지 어떤 변론 준비를 하였다든지 대법원에서 뭔가 준비를 하였던 지역구라면 이 변론 기일이 잡힌 것을 납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현주 지역구는 제대로 된 변론 준비라든지 대법원과 변호인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변론 기일이 열렸을까요? 오히려 변론 기일이 열리려면 민경욱 의원, 전 의원 지역구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는 것이 합당한 건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민경욱 전 의원님을 대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수구 의 지역구만 변론 기일이 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때까지 대법원이 사건을 진행해온 그것을 대법원 행태에 추측한데, 저희 민경욱 연수구의 변호인단은 전체 120여 개의 지역구 전반에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해서 감정과 검증에 강력한 주장을 하였고, 재검표도 신속하게 날짜를 잡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감정과 검증이 단순히 연수구 울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120여 개 지역구 모두의 전반의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검증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 이현주 지역구를 타겟으로 불시에 변론 기회를 연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럼 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법률가로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런 의문점들, 제가 제 손으로 정리했던 서면의 의문점들, 여러 변호인들과 다 같이 합심을 해서 몇 날 며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밤을 새워 고민하던 그런 의문점들을 하나도 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선 아무런 검토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뚜껑만 까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QR코드 감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12월 14일 검증기일에 있었던 거 다들 잘 아시죠? 그 중앙선관위에서 검증기일이 있었는데 그때 서버, 투표지 이런 거에서 검증이란 뭐냐면 오감,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 실물을 보는 겁니다. 실물을 보고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법에서 말하는 검증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들이 준비한 PPT를 띄워놓고 바쁜 변호인들을 다 앉혀놓고 다 일정을 정리하고 나온 전문가들 수십 명을 그냥 앉혀놓고 자기들 얘기만 했던 겁니다. 검증기일. 그게 검증입니까? 아니 그게 왜 검증이에요? 그냥 PPT를 제출을 하시란 말이죠. 그냥 PPT를 제출했다면 변호인들은 그것을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납득을 했을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다 납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검증기일까지 잡아가며 이것은 뭐냐? 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쇼이고 저는 10년 정도 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런 검증기일은 단연코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검증기일은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PPT 발표를 하고 있는 걸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변호인이 앉아서 실물을 보고 지금 현재 투표지가 어떤지를 보고 QR코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위해 모인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왜 중앙선관위 PPT 강의를 듣고 앉아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중앙선관위 일방적인 주장만 적혀있는 그런 PPT를 왜 대법관들도 월등히 앉아서 그렇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검증이라는 것은 바로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함부로 대법원의 절차가 무효라 저는 그런 미친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법원이 진행하고 있는 선고무효소송 절차들을 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국민들을 검증기일 열겠습니다 하고 열었는데 가서 보면 PPT 장표만 띄우고 있고 이것이 무효가 아니고 뭡니까 대체? 이게 제대로 된 검증입니까? 정말 난 이거. 그리고 또 변론 준비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변론 준비기일을. 그리고 검증기일 때 이상한 대법관이 뭐라고 했냐면 2주 시간을 줄 테니까 어떤 것을 감정해야 되는지 제출해라. 재판 그 감정 목록을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계속 밤을 새워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차로 이걸 검증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재검표를 열고 수상한 부분이 있으면 또 ABC 정도 검증을 하면 되고 어떤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줍니까? 대법원이 하도 절차를 어기니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줬는데 그렇다면 2주 뒤에 우리가 감정을 열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감정은 절차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왜 대법원이 절차 진행을 하지 않냐? 저희가 최근에 제출한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가 5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한 번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당연히 변론 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법원의 소송을 거쳐왔지만 변호사가 변론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묵살이 되거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없거나 어떠한 협의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5건 이상의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희가 2020년 중반부터 정말 많은 사실조회 신청서, 문서 제출 명령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신청서들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냈을 때 법원은 신속하게 이런 것이 이 재판에서 필요한지 가부 판단을 하고, ABC는 필요하고 CD는 필요가 없으면 CD는 필요 없고 ABC 정도는 우리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각급 법원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그런 판단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에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서를 10건 정도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지금 2021년 3월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 대법원 입장은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말하길 재판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 자기 대법원이 이렇게 넉넉고 있는 것이 헌법 위반, 법 위반이 아니라 그냥 권고 규정이다, 권고이다, 뭐뭐 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고 규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하지만 여러분, 2003 헌바 20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뭐라고 판단을 하였냐면, 선거 무효소송이든 당선 무효소송이든 그 절차나 권리관계가 복잡한이라는 것은 쉽사리 추론할 수 있으며, 국가원수 혹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지위,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은 단순히 권고 규정이라고 뭉개고 있는 이 규정, 헌법재판소와 아예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점은 현재 대법원 특별 2부에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듯이 노정희 대법관이 있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특별 2부에서 여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에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피고 측의 주요 관계자입니다. 거의 피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유가 없어서 기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이유가 없다는 게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 특별 2부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을 전혀 기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고 기피 신청서를 기각하는 이유 또한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거 무효 소송을 대국민적 납득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유를 밝히고 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체 120여 개 선거무효 소송의 문제점, 위헌적 요소는 두 가지로 축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위반.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개를 헌법재판에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법 68조를 보시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변호인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었느냐? 당연히 각하될 것을 알면서도 제가 헌법소장을 작성을 해서 헌소 제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소 제기가 어제 각하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예상을 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왜 헌법재판을 무리하게 3일 밤을 새가면서 모든 정보를 다시 재정리를 해서 각하되겠지 하면서 미치지 않고서야 헌법소원을 신청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절차를 뭉개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당연히 각하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변호인들이 법적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나 안 울려고 했는데.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지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지금 아무것도 방법이 없구나,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헌소 제기했을 때 당연히 각하될 거라는 걸 민경욱 대표님도 아셨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변호인들이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다. 대법원이 저렇게 절차를 뭉개고 절차를 아무렇게나 진행을 하고 검증기일에 PPT 발표나 하는 것을 방관을 하고 하는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변론 준비 기일도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실 깜깜이 아닙니까? 깜깜이 절차. 그게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진짜 아무것도 솜방망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죄송하고요. 기운 빠지게. 왜냐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았냐면 저희가 10인 이상 모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인 이상 모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실 처음에 많은 분들께서 10인 이상 모일 수 없어도 많이 나와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양가에 많이 서 계셔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 이상 금지 방역이 계속되면서 경찰들이랑 많은 마찰을 겪으신 시위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자포자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목소리를 낼 곳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급적 경찰분들하고 다투지 마시고 그냥 아니 왜 그래? 잘 좀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울컥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마이크를 김수진 본부장님께 이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